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지우는 차 안에서 몸을 떨었다. 약혼자 민석의 전화가 울리며 오늘 결혼식 준비 마쳤어. 내일부터 시작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때 민석의 차가 갑자기 그의 시야를 가로지르며 추락하는 장면이 꿈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 그건 꿈이 아니었다. 민석이 사라진 그날 지훈은 알게 되었다.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석의 비밀스러운 수,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시험할 폭풍이었다. 지훈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그의 아파트는 여전히 어제의 혼란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민석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지난 몇 주가 스치듯 떠올랐다. 지훈은 항상 단순한 것을 원했다. 작은 카페에서 서약을 나누고 가까운 친구들만 모여 조용히 축하하는 그런 결혼식. 그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동성애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조용히 해야 해. 우리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자. 민석의 말은 항상 밝았지만 지훈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민석은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창의적인 남자였다. 항상 아이디어가 넘쳤고 지훈의 조용한 성격을 보완해주는 듯했다. 그들은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났고 지훈의 차가운 외피를 민석의 따뜻함이 녹여냈다. 하지만 최근 민석의 행동이 이상했다.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면서 사라지곤 했고 폰에 오는 알림 소리가 지훈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훈아,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어제 민석의 메시지가 아직 화면에 남아있었다. 지훈은 커피를 끓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며 매일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삶을 살았다. 동성 커플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사랑은 조용히 피어나는 거야. 소라는 오히려 상처만 준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민석은 달랐다. 우리의 사랑은 빛나야 해. 세상이 봐야 해. 그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지훈을 괴롭혔다. 문득 민석의 책상 위에 놓인 초대장 스케치가 떠올랐다. 화려한 디자인, 별다른 설명 없이 특별한 날이라고 적힌 그 종이. 지훈은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켜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유명 에이전시 대표, 동성 결혼식으로 사회적 파장 예고. 기사의 제목 아래 민석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민석이. 지훈은 재빨리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다. 젠장. 그는 재킷을 챙겨 집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출근 인파로 북적였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한 폭풍 속이었다. 민석의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그들의 만남을 회상했다. 3년 전 한강 공원에서 지훈은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민석은 조깅 중에 넘어져 그의 무릎에 부딪혔다. 미안해요. 형, 제 발이 형의 마음을 훔쳤나 봐요. 민석의 장난기 어린 미소가 지훈의 세상을 바꿔놓았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만나 지훈의 상처를 치유했다. 지훈의 부모는 그를 포기했지만 민석은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란이? 사무실에 도착한 지훈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 문이 열리자 민석의 동료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나왔다. 지훈 씨, 민석 대표는 오늘 출장 갔어요. 출장? 무슨 출장?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동료는 시선을 피하며 중요한 미팅이라서 곧 돌아올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다. 지훈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 결혼식 플래너의 제안서, 미디어 초대장, 심지어 드레스 샘플. 그의 눈이 커졌다. 민석이 계획한 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형 이벤트, TV 생중계까지 포함된 쇼였다. 이게 무슨? 지훈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 순간 그의 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지훈 씨.
당신의 약혼자 민석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으로 오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지훈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간호사가 위험한 상태예요. 가족분이라고 물었을 때 지훈은 네 가족입니다 라고 속삭였다. 민석의 병실 문을 열자 기계 소리가 그의 귀를 찔렀다.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발에 주사기가 꽂혀 있었다. 민석아, 지훈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민석의 눈이 살짝 떠졌다. 지훈, 미안. 결혼식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사랑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왜 이렇게 크게? 난 단순하게만 원했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민석은 힘겹게 웃었다. 그게 바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숨기려 하는 그 사랑을. 난 포기 안 해. 지훈은 그의 손을 쥐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 사고는 우연인가? 아니면 민석의 무모한 계획 때문인가? 며칠 후 민석은 퇴원했다. 지훈은 그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았지만 대화는 피했다. 결혼식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석의 동료들이 이미 예약 다 됐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친구 태민이 카페에서 만나러 왔다. 태민은 지훈의 오랜 친구로 역시 게이였고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았다. 민석이 형이 왜 그래? 단순하게 하자고 했잖아. 이건 쇼잖아. 세상이 또 우리를 비웃을 텐데. 태민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하지만 민석은 그의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해. 난 그게 무서워. 그날 밤 지훈은 민석에게 물었다. 왜 정말로? 내 과거 때문이야.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민석은 어렸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그 후로 항상 보여주기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다. 네, 맞아. 하지만 이번엔 우리를 위한 거야. 지훈아, 믿어줘. 지훈은 믿고 싶었지만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문, 동성 결혼쇼, 사회적 논란, 이 글을 짓눌렀다. 결혼식 뒤 -7. 지훈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석은 회복 중에도 플랜을 고치며 바빴다. 그들의 일상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훈의 동료 하나가 축하해.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해?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물었을 때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한편 민석의 비서 은지가 찾아왔다. 대표님, 초대장에 실수로 기자들 이름이 들어갔어요. 이미 유출됐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안 돼. 지훈이 듣고 충격을 받았다. 민석아, 이게 다 뭐야? 나한테 말 안 한 게 너무 많아. 싸움이 시작되었다. 넌 항상 숨겨. 내 가족처럼 날 버릴까봐. 지훈의 외침에 민석은 멈칫했다. 버리지 않아. 이 쇼는 내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거야. 그들이 볼 수 있게. 지훈은 얼어붙었다. 민석이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고 결혼식을 통해 초대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용서 안 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안아주려 했지만 지훈은 밀쳐냈다. 이 사랑이 쇼로 변할 순 없어. 지훈은 밤새 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의 마음처럼 어지러웠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내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내 방식으로만. 지훈은 대답 대신 커피를 건넸다.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오후에 태민이 다시 왔다. 야, 너희 둘이 왜 그래? 민석 형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그 사람도 내 생각만 한 거 아냐? 태민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도 작년에 연인과 헤어졌어. 단순한 데이트를 원했는데 그 녀석이 공개적으로 하자고 해서. 결국 편견 때문에 무너졌지. 지훈은 태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그날 저녁 민석과 지훈은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들의 대화는 따뜻해졌다. 내가 잘못했어. 쇼를 줄일게. 내가 원하는 대로.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우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 같이 하자. 하지만 진심으로.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D-5 민석의 사무실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민석의 전 연인 현우였다. 현우는 민석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 갑작스런 동성 결혼 소식에 질투심을 느꼈다. 민석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버리고 이런 쇼를. 현우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지훈이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문 뒤에 숨어 있었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전 연인 민석이. 아직. 현우가 나가자 지훈은 민석을 마주쳤다. 설명해. 민석은 당황했다. 지훈아, 그건 옛날 일이야. 끝났어. 현우는 그냥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차가웠다. 쇼처럼. 내 사랑도 쇼였어. 그날 밤 지훈은 집을 나와 태민의 집으로 갔다. 난 믿을 수 없어. 태민은 안아주며 시간 줘. 민석 형은 진심이야 라고 위로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동성 결혼식, 현우 디자이너의 개입 의혹. 누군가 현우의 말을 유출한 모양이었다. 민석의 사무실은 기자들로 둘러싸였다. 민석은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이건 오해야. 지훈은 망설이다 갔다. 기자들 사이에서 민석을 본 순간 그의 피곤한 얼굴이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석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들은 차 안으로 피신했다. 민석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현우는 대학대였어. 하지만 너를 만난 후로 난 변했어. 이 결혼식은 내 부모님을 위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야. 세상이 봐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도 두려웠어. 그들은 키스 대신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현우의 그림자는 길었다. D-3 지훈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쇼 같은 결혼식 우리는 안 갈 거야. 창피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무너졌다. 엄마, 이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다. 민석이 듣고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가족이야. 그날 그들은 플랜을 수정했다. 쇼를 줄이고 진심을 더했다. 작은 세레모니를 추가해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렸다. 태민과 은지가 도왔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결혼식이네. 태민의 미소가 지훈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밤에 지훈은 악몽을 꾸었다. 현우가 나타나 민석을 빼앗는 꿈. 깨어나 보니 민석이 옆에 없었다. 민석, 집안을 찾았지만 빈 침대만. 지훈의 불안이 다시 피어올랐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어두웠다. 민석은 새벽에 나간 모양이었다. 메모, 커피숍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지훈은 서둘러 나갔다. 커피숍에서 민석을 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어디 갔었어? 민석은 웃으며 플랜 최종 확인. 이제 진짜 단순하게 할게 라고 말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의 과거에 대해 더 들었다. 현우와 헤어진 후 난 공허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어. 지훈은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나도. 그런데 왜 쇼를?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사회를 바꾸고 싶었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숨지 않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같이 싸우자. 그날 오후 현우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사과를 하러 왔다. 미안해, 민석아. 질투해서 뉴스를 유발했어. 현우의 눈은 붉었다. 민석은 용서했다. 이제 끝났어. 나한테 지훈이가 있어. 현우는 지훈을 보며 행복해. 진심으로 라고 말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현우를 이해했다. 고마워. 그 만남은 그들의 관계의 균열을 메워주었다. D-2 결혼식 리허설.
작은 홀에서 친구들과 가족, 민석의 가족은 왔지만 지훈의 부모는 여전했다. 태민이 베스트맨으로 서서 오늘은 완벽해라고 속삭였다. 리허설 중 민석이 지훈에게 속삭였다. 너와 함께라면 쇼든 단순히든 상관없어. 지훈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밤에 또 다른 위기가 왔다.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동성 결혼서, 한국 문화 파괴, 민석, 돈벌이냐, 지훈은 폰을 던지고 싶었다. 민석은 무시해. 우리만 봐라고 했지만 지훈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당한 괴롭힘, 가족의 배척. 난 못 버텨. 그는 울며 말했다. 민석은 밤새 안아주었다.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다음 날 D-1 지훈은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이 결혼은 제 3입니다. 와주시면 좋겠지만 안 와도 사랑합니다. 보내고 나니 가벼워졌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홀은 꽃으로 장식되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지훈은 슈트를 입으며 떨었다. 태민이 형, 멋져라고 말했다. 민석은 이미 홀에 있었고 은지가 모든 게 준비됐어요 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문득 현우가 나타났다. 축하해. 그리고 이거. 그는 꽃다발을 건넸다. 내 부모님 대신. 지훈은 놀랐다. 현우가 연락을 취해 설득한 모양이었다. 고마워. 문이 열리자 홀 안에는 친구들과 민석의 가족이 가득했다. 민석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지훈을 사로잡았다. 준비됐어? 민석의 속삭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이 울리고 그들은 단상으로 걸어갔다. 서약의 순간. 김지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단순한 날이든 화려한 쇼든 영원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민석, 당신 덕에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이해와 용서로 함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 유출한 모양. 축하합니다. 사진 한 장만. 플래시가 터졌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은 지훈을 보호하며 이건 우리 결혼식입니다. 나가세요. 라고 소리쳤다. 혼란이 일었다. 태민이 기자들을 막았고 은지가 보안을 불렀다. 민석은 지훈을 안고 미안, 또 라고 중얼거렸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진짜 시원해. 혼란이 가라앉자 그들은 계속했다. 케이크 커팅, 춤, 친구들의 축하가 따뜻했다. 민석의 어머니가 지훈을 안아주었다. 아들 잘 부탁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부모는 오지 않았지만 이 순간이 충분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한강으로 갔다. 불꽃놀이가 터졌다. 민석의 마지막 서프라이즈. 단순했지만 특별하게. 민석의 미소. 지훈은 웃었다. 고마워. 사랑해. 하지만 불꽃 속에 지훈의 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훈아, 방금 뉴스 봤어. 미안해. 다음에 올게. 지훈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엄마. 민석이 안아주었다. 봤어? 우리 승리야. 허니문 준비 중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민석의 회사에서 결혼식 스폰서십 논란이 터졌다. 누군가 돈을 받았다는 소문. 민석은 부인했지만 지훈은 의심했다. 또 숨긴 거.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난 믿고 싶어. 하지만 지훈의 말. 민석은 자료를 보여주었다. 전부 내 돈이야. 증명할게. 그들은 다시 화해했다. 태민이 중재했다. 너희 둘이 왜 이렇게 약해? 이 사랑은 강해. 지훈은 깨달았다. 이해가 필요했다. 제주도로 떠난 허니문에서 그들은 진심을 나눴다. 바다 앞에서 앞으로 솔직히 하자라고 약속했다.
돌아온 서울.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여파가 컸다. 지훈의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영웅이야 라고 칭찬했다. 민석의 회사는 오히려 홍보가 됐다. 현우가 찾아와 미안, 내가 도왔어. 스폰서 소문은 내가 퍼뜨린 거 아냐 라고 말했다. 지훈은 용서했다. 고마워, 친구로 그들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한 달 후, 지훈의 부모가 방문했다. 어색한 저녁 식사. 민석 씨, 아들 잘 부탁해. 아버지의 말에 지훈은 울었다. 고마워요. 민석은 가족이 돼주셔서 라고 답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지훈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의 쇼, 그들의 이야기를. 베스트셀러가 됐다. 민석은 내 덕분이야 라고 웃었다. 태민은 새로운 연인을 소개했다. 너희처럼 될 거야. 파티에서 모두가 모였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훈은 민석을 보며 생각했다. 단순한 결혼식이 쇼가 된 그날, 우리는 강해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 해 후, 또 다른 도전. 민석의 건강 문제, 과거 사고의 후유증. 지훈은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 병원에서 민석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회복 후, 그들은 자선 결혼식을 열었다. 이번엔 진짜 쇼. 하지만 사랑으로. 세상이 변했다. 우리 사랑이 시작이었어. 지훈의 속삭임. 끝없는 여정 속 그들의 손은 놓지 않았다. 결혼 한 해 후 지훈과 민석의 삶은 안정되었다. 서울의 아파트는 그들의 추억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민석이 커피를 내리고 지훈이 신문을 읽는 일상. 하지만 민석의 기침이 잦아졌다. 사고 후유증일 뿐이야 라고 민석은 웃어넘겼지만 지훈은 불안했다. 병원 진단, 폐의 작은 문제, 수술 필요해. 의사의 말에 지훈의 세상이 흔들렸다. 왜 나한테 일러주지 않았어? 민석은 걱정시키기 싫었어 라고 답했다. 수술 전날 그들은 한강 다리를 걸었다. 만약 나 없으면? 민석의 질문. 지훈은 바보같이 영원히 함께야 라고 안아주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기간이 길었다. 지훈은 직장을 쉬고 곁을 지켰다. 태민이 음식을 가져오고 현우가 책을 읽어주었다. 너희 사랑은 전설이야 라고 현우가 말했다. 회복 중 민석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한 재단 만들자. 지훈은 동의했다. 사랑의 달이 재단, 동성 커플과 장애인 지원. 출범식에서 민석의 연설, 사랑은 쇼가 아니에요. 지지하는 거예요. 박수가 터졌다. 지훈의 부모도 왔다.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 눈물이 흘렀다. 재단은 성공적이었고 그들의 결혼식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재단 직원 하나가 민석 대표, 너무 쇼맨십이야 라고 비판했다. 민석은 상처받았지만 지훈이 내 강점이지 라고 위로했다. 2해 후, 태민의 결혼식. 지훈과 민석이 베스트맨. 너희 덕분이야 라고 태민. 파티에서 춤을 추며 지훈은 민석에게 쇼가 시작이었네 라고 속삭였다. 민석은 웃었다. 단순한 사랑으로 끝나. 하지만 새로운 위기. 미디어에서 재단을 공격. 동성 로비. 소문. 민석은 화가 났다. 또 시작이야. 지훈은 함께 싸우자 라고 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사랑이에요. 편견을 넘어 지지의 물결이 일었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새해째, 그들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일본, 체리블라썸 아래. 여기서 다시 서약할까? 민석의 제안. 지훈은 좋아. 로맨틱한 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집에 도둑이 들었다. 추억의 물건들이 사라졌다. 경찰 조사 중 용의자가 현우의 지인으로 밝혀졌다. 현우가 지훈의 의심. 현우를 만나 물었다. 미안, 그 녀석이 질투해서. 내가 모르게. 현우의 눈물. 민석은 용서했다. 과거는 끝났어.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신뢰가 핵심이야. 내해 후 재단이 커졌다. 지우는 풀타임으로 합류했다. 프로젝트 동성 커플 상담소. 성공 사례가 많아졌다. 한 커플의 이야기. 너희 결혼식 보고 용기 냈어요. 지훈의 뿌듯함. 하지만 민석의 건강이 다시 악화. 스트레스 때문. 시자 지훈의 말. 그들은 휴가를 갔다. 제주 바다. 사랑해. 항상 파도 소리 속 약속. 회복 후 더 강해졌다. 5회. 지훈의 책이 영화화. 우리 이야기 시사회에서 스타들이 왔다. 민석은 쇼의 클라이맥스네 라고 웃었다. 하지만 비평. 너무 로맨틱. 현실 아냐. 지훈은 현실이야 라고 반박. 인터뷰에서 사랑은 싸움이라고 말했다. 팬레터가 쏟아졌다. 한 편지. 너희 덕에 커밍아웃 했어요. 눈물. 6회. 부모님의 방문 증가. 가족 식사. 민석아, 손주는 장난. 민석은 입양 생각 중. 지훈 동해. 입양 과정 시작. 어려움, 편견, 동성 부모, 심사.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로 통과. 아이, 민준. 우리 가족 기쁨. 7회. 재단 위기. 자금 부족. 민석의 크라우드 펀딩. 사랑의 쇼 다시 성공. 파티에서 민준이 춤췄다. 웃음. 8회. 결혼 8주년. 다시 한강. 단순했지만 최고의 쇼. 지훈의 말. 민석 안음. 영원히 그들의 사랑 여전했다. 세상은 변했고 그들은 선봉이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입양 후 민준의 적응. 5살 소년. 트라우마. 학교 괴롭힘. 아빠들 이상해. 민준의 말. 지훈 가슴 아픔. 민석 함께 이겨. 상담소 이용. 태민 아줌마 역할. 민준아, 사랑은 다양해. 서서히 웃음. 갈등. 민석과로. 재단 일 지훈. 가족 우선 싸움. 내가 나 몰라. 화해 밤. 민준 재우며 이야기. 우리 강해. 사회 변화. 법 개정. 동성 결혼 합법. 그들의 결혼식 재조명. 영웅 커플 인터뷰. 민준 아빠들 멋져. 9회. 민준 학교 졸업. 아빠들 덕분 눈물. 재단 글로벌. 해외 초대. 한국의 사랑 이야기. 10회. 10주년. 대형 파티. 하지만 단순. 친구 가족 모임. 쇼에서 시작. 사랑으로 끝. 토스트. 지훈 민석 눈 맞춤. 영원히. 그들의 여정. 계속. 편견 넘어. 사랑 승리. 서울 밤하늘 아래. 손잡음.